안녕하세요. 한국경마 시수말에 대해서 알아보는 혈통경마 완전정보 샤프슈머 편의 진행을 맡은 박윤미입니다. 자, 이렇게 건비팬 여러분들께 제가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 경마 정보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해설에 도움을 주실 한국의 최고시죠. 또 혈통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제가 모셨는데요. 자, 강태성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자, 지난 방송에서 시수말 로카드 10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에서 다시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네. 방송이 끝나면 늘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제가 또 말이 정확하지 않고 또 말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생각과 입이 매치가 안 되면서 전해드려야 될 정보를 또 못 전해드리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오늘 뭐 경마를 방송을 끝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또 첫 호흡을 맞추는 시간인데 저도 배우는 입장으로 열심히 위원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흔히 경마는요, 우리가 혈통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마에서 이 경주마의 혈통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주마의 혈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점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살펴볼 샤프슈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경마 팬들에게 이 샤프슈머 하면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준 시수말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12월 30억의 고가로 우리가 미국에서 국내로 수입을 했지만요. 2015년 3월에 사망하면서 좀 팬들에게 아쉬움을 줬습니다. 이 시수말 샤프슈머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샤프슈머 같은 경우는 좀 마사에서 의욕적으로 도입을 한 시스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치도 상당히 높았던 마필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뭐 시즌 3시즌밖에 교배를 못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 현재 그 자마들이 뭐 서울과 부산에서 경주를 치르고 있는데 특징을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암수를 보통 안 가려요. 암말이 강한 시스말도 있고 순말이 강한 시스말도 있는데 이 샤프슈머 같은 경우는 암수가 좀 고른 좀 평준화되어 있고 그리고 주로도 서울, 부산 주로를 많이 안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은 2세 중반보다는 아무래도 2세 후반 그리고 3세 때 최상의 경주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고저스 드림이 최근 서울에서 맹활약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샤프슈머의 자마를 계속해서 볼 수 없다라는 점이 좀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망 직전까지 교배 활동을 한 자마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샤프슈머가 그 경주력이 그렇게 막 4세, 5세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주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한 3년 안에 보는 게 샤프슈머 자마들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이 자마들의 활약을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샤프슈머의 현역 시절 성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프슈머는요, 미국에서 활동한 마필입니다. 총 10전을 출전하여서 우승 4회, 준우승 2회라는 성적과 자, 상금이 무려 45만 6,410달러의 상금을 벌어들였습니다. 자, 출전을 한 주요 경주로는요, 자, 플로리다 더비와 켄터키 더비의 경주가 있고요. 또 우승을 차지한 주요 경주로는 스웨일 스테이크스가 있습니다. 이 샤프슈머 현역 시절 성적에 대해서 한번 전문위원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2006년 이 스웨일 스테이크스가 샤프슈머의 첫 그레이드 우승 경주였습니다. 이 경주 이후에 이제 켄터키 더비를 나가려면 점수를 쌓아야 돼요. 그 점수를 쌓는 과정이 좀 순조롭게 갈 수 있게 만든 그 발판이 됐는데 이 경주에서 7펄롱 경주예요. 1펄롱이 200m니까 7펄롱이면 1400m죠. 1400 경주에서 그냥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하고 좀 쉽게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켄터키 더비를 가려면은 점수를 쌓는 경주 중에 큰 경주 중 하나가 이 플로리다 더비입니다. 이 경주에서 이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록 우승을 못했어요. 2착을 했는데 이 우승을 한 마필이 그때
그 당시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거의 아이돌급 인기를 얻었던 경주마인 바바로라는 경주마입니다. 바바로의 압박을 선행을 갔는데 보통 이 바바로가 압박을 하면 거의 다 나가 떨어져요. 근데 이게 워낙 근성이 그러니까 투지가 좋기 때문에 경기력에 대한 근성이 예. 확실한가 봅니다. 예, 투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바바로의 압박을 결국은 못 이겼어요. 못 이기고 반마신차 지긴 했는데 그 경주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 이후에 이제 이 켄터키 더비를 나갔는데 켄터키 더비에서는 그닥 인기만은 아니었어요. 워낙 그 당시 3세 쟁쟁한 마필들이 다 나오는 경주이고 네. 거기에다가 전개도 불확실했고 이 2000m를 뛰어본 경험도 없는 경주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 경주에서 졸전을 펼쳤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뭐 앞선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앞선을 장악하는 말들을 프론트 러너라고 해요. 프론트 러너라고 하는데 그 앞선 장악이 실패를 했고 그러면서 좀 거리적인 손해를 많이 봤어요. 외곽을 크게 돌면서 거리적인 손해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거리도 이제 첫 경험한 거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무릎 골절을 당했어요. 그 골절을 당하면서 정상적인 경주력을 발휘 못했습니다. 외국에서 보통 이 골절을 당하면은 안락사를 시켜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아픔을 말이 견뎌내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경기력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거군요. 아예 그 아픔 자체를 말이 이기질 못해요. 그 골절당한 아픔 자체를. 그러니까 보통 안락사를 시키는데 심한 골절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네. 치료하고 수술하고 그다음 경주 이제 다시 경주마로 데뷔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경주력을 발휘를 못했어요. 예전 경주력에 나오지 않으면서 그냥 은퇴를 하고 바로 이제 시스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샤프 휴머의 현역 시절의 경주 성적을 이제 총괄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프론트 러너였어요. 앞선에서 경주를 전개하는 유형이었고, 경주 거리도 마일까지, 그러니까 마일이 1610m입니다. 네. 그 마일까지가 적정 거리였고, 그리고 좀 경주력이 3세 때 좀 피어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프 휴머 자마들도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샤프 슈머는 자신의 부마인 디스터리드 슈머의 명성을 증명하듯 데뷔 초 3연승을 기록하면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2006년 켄터키 더비 경주에서 지금 말씀하다시피 무릎 골절 부상을 당한 후에 이 정성기 때 경주력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결국 은퇴를 했습니다. 샤프 슈머의 현역 시절 경주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스타트가 굉장히 빨랐다라는 점과 그리고 근성 있는 경주력을 보여줬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샤프 슈머의 혈통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프 슈머 혈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샤프 휴머를 말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아무래도 부마인 디스토리드 휴머입니다. 이 디스토리드 휴머 같은 경우는 딱 한마디로 정의가 돼요. 모래주로의 제왕. 모래에서의 완벽한 경주를 펼치는군요. 보통 이제 경주마들이 모래, 잔디, 그렇죠. 그리고 인공주로 이 세 개로 나뉘는데 주로 모래가 주로인 나라가 미국과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그 외의 나라들은 거의 잔디가 주이고, 근데 그 모래주로에서 엄청나게 좋은 자마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이런 디스토리드 휴머 일단 이 마필은 한때 교배료가 30만 불까지 올라갔어요. 한 번 교배하면은 30만 불을 줘야 교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교배료가 올라갔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버블이 꺼지면서 이 10만 불까지 다운되긴 했는데,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뛰고 있어요. 23살인데. 근데 아직 은퇴한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후계자가 없어요. 이 뒤를 디스토리드 휴머를 이을 만한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딱 이 마필의 특징이라면은 디스토리드 휴머의 특징이라면 아무래도 빵빵한 후구가 정말 좋아요. 후구가 정말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근성, 지지 않으려는 근성. 미국에서 3대 근성 라인이 있어요. 투지가 좋은 라인. 그 중에서도 그 안에 들어가는 마필이 바로 이 디스토리드 휴머입니다. 디스토리드 휴머 같은 경우는 자마 1억 달러 클럽 가입한 시스말이에요. 자마들이 상금만으로 1억 달러를 벌었어요. 그 정도로 1억 달러 들어간 마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말 쟁쟁한 마필들만 들어가는데 1억 클럽에 가입한
이 시스말이고, 무엇보다 이 디스토리드 휴머의 가장 큰 장점은 스테이크스 우승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상경주 우승마들을 정말 많이 배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마들의 평균 성적을 떠나서 이 대상경주, 그러니까 대형마 생산에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마가 이제 퍼니사이드라고 켄터키 더비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우승한 자마가 가장 대표적인 자마인데, 이 마필은 이제 안타깝게도 거세마라 시스말로 못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134도라는 어마어마한 이 스테이크스 우승 자마들을 배출했음에도 시스말로 간 자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마필로는 이제 플라워 엘리가 있는데, 이 마필이 이제 I'll have another라고 켄터키 더비와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우승마를 배출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플라워 엘리나 I'll have another나 이 디스토리드 휴머를 이을 만한 능력은 있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디스토리드 끝까지는 안 가고, 안타깝게도 또 이 I'll have another는 일본으로 팔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예 이 후계자가 없고, 플라워 엘리 같은 경우는 국내 친화적인 혈통으로 봤어. 저도 국내에도 몇 두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생각보다 그렇게 큰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또 다른 자마로는 Any Given Saturday라고 있어요. 이 마필은 국내 시스말로 들어와 있어요. 사피 용어처럼 시스말로 들어왔는데, 이 마필도 초창기에는 거의 한 4만 불 교배로 받았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5천 불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대형마를 생산을 못했어요. 지금 이제 이 허퍼튜니티라고 좀 대형마가 급이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뛰고 있는데, 그게 지금부터 뛰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한국에 수입될 정도에는 그런 대표적인 자마가 없는 상태였고, 니글 랜섬은 뭐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로셀 마이어한테 희망을 걸고 있는데, 이것도 좀 지금 이제 신규 시스말인데 좀 아직까지 좀 사피 휴머와는 좀 대별되는 시스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디스토리드 휴머가 켄터키 더비랑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우승마들은 배출을 했어요. 근데 벨몬트 스테이크스에서 우승마를 배출을 못했습니다. 그때 이 드로셀 마이어가 그 벨몬트 스테이크스 우승마예요. 그러니까 디스토리드 휴머의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얘가 해소를 시켜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자마들의 몇 두가 데뷔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성적이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적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샤프 휴머에 대한 거는 기대가 좀 컸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죽어서 좀 안타깝게 됐죠. 그리고 샤프 휴머의 모계 라인은 이 데모에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지만은, 모계 라인 쪽에서는 그다지 눈에 띄는 뭐 혈통적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샤프 휴머 혈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부마인 디스토리드 휴머가 2011년 리딩사이어 1위에 랭크된 최고의 시스말이라는 것이 샤프 휴머의 가장 큰 혈통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샤프 휴머의 미국 내 시스말로서의 성적을 살펴볼 텐데요. 샤프 휴머는 경주마 은퇴 후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 4년간 미국에서 시스말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의 시스말로서의 성적은 어땠는지 자세하게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2008년 이제 은퇴를 하고 시스말로 데뷔를 했는데, 교배로가 12,500불이었어요. 12,500불이고, 국내 도입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2011년에는 7,500불로 거의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근데 이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하면서 뭐 우리나라도 막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미국에서도 이때 완전 직격탄을 맞았어요, 경마계가. 그러면서 그 버블이 막 꺼졌어요. 그러면서 교배로가 다운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샤프 휴머가 그러니까 퍼스트 크롭, 세컨 크롭 두 번 데뷔 1년, 2년차 자마들의 활약이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대표 자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주마들이 그런 활약을 펼쳐주는 거는 그닥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해요. 경주마들이 아무리 전부 바닥만 쓸어도 한 마리, 한두가 우뚝 솟아오는
올라오는 경주력을 보여주면은 그 마필에 대한 인기도가 집중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셋째 자마군에서 히어로 오브 오드라고 그러니까 떨드 크로브에서 겨우 하나 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교배료가 다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시대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플라워 엘리가 네. 같은 시기에 데뷔를 했어요. 디스토리드 휴머의 자마인 뭐 샤프 휴머와 플라워 엘리가 데뷔를 했는데 네. 플라워 엘리가 교배료가 훨씬 비쌌어요. 그러니까 좋은 정비마들이 플라워 엘리한테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연스럽게 정비마들의 스포트를 플라워 엘리보다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마들 성적이 자연스럽게 다운되고 그러면서 교배료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윈스타팜에서 한국으로 팔아 넘긴 거죠. 이렇게 샤프 슈머의 미국 내 시수 말로서의 성적과 교배료가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나눠봤습니다. 자, 샤프 슈머는요, 미국에서 총 534두의 자마를 생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마들의 성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534도인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자마들이 다 경주에 데뷔는 안 해요. 그렇죠. 다 못하고 네. 뭐 다치는 애들도 있고 네. 경주력이 없는 애들도 있고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못하는 애들이 많은데 391도 그러니까 거의 한 400도가 경주에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을 했는데 312도가 우승을 했어요. 출전한 400도가 출전해서 312도 거의 한 출전 자마 중 거의 한 80%가 우승을 거두었어요. 즉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마들이 평균 성적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 우승을 거둘 정도로. 그리고 블랙 타입 우승만은 22두를 배출했는데 사실 이 숫자는 적다고 하기도 뭐하고 많다고 하기도 뭐하고 근데 약간 적은 부분인데 다른 이 디스토리드 휴머 자마들의 시수말들 그러니까 뭐 애니 기본 세러데이라든가 플라워 엘리 이런 마필들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나이프 타임 AEI가 1.35예요. 그러니까 AEI가 뭐냐면 에버리지 어닝 인덱스라고 네. 자마들 평균 수득 상금이에요. 그게 평균이니까는 1위 평균이에요. 네. 그럼 미국에 있는 자마들의 그러니까 시수말 가리지 않고 모든 자마들이 경주에 나가서 그 평균을 낸 그 평균값 만약에 3만 불이면 3만 불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5면은 평균보다 0.35배를 더 벌어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자마들, 그러니까 자마들 중에 이제 스테이크스 퍼포먼스 라고 스테이크스 경주에 출전한 애들의 성적을 살펴보면은 일단 밑에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터프는 이제 잔디입니다. 더트 모래에 더 많은 스테이크스 퍼포머가 많았고 올웨더가 이제 이게 인공주로를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터프 올웨더보다는 더트에 조금 더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 표가 이제 연령대별 거리별 우승 내역입니다. 이 2세 때는 보통 이제 이 5에서 7폴롱에 많이 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0m에서 1400m. 그리고 마일 거리에서는 몇 두 출전을 안 했어요. 그리고 몇 두밖에 우승을 못했고 주로 단거리에 집중을 했습니다. 3세 때는 이제 역시 자기 주된 거리인 5에서 7폴롱 많이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마일 거리까지 이제 3세 되면은 본격적인 경주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일 거리까지 많은 도전을 하고 많은 우승말을 배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3세 이상, 4세 이후에는 다시 이제 이 마일 거리가 줄어들고 다시 이제 5에서 7폴롱에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 거리적인 특성보다도 이 4세 때 우승 자마들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3세 때 엄청나게 경주력을 보여주었는데 4세 때까지 그 경주력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단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피우머 자마들은 아무래도 2세 후반이나 3세 때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자마들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마인 디스토리드 휴머의 자마들과 마찬가지로 이 자마들이 모래에 주로 강점을 지닌다라는 점, 그리고 샤프 슈머의 자마들은 전성기가 빨리 오는 만큼 그만큼 경주력 저하도 또 빨리 찾아온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내에서 지금 샤프 슈머들의 자마들이 작년부터 경주로에서 지금 데뷔를 하고 있는 만큼 이 특징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샤프 슈머의 주요 매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목해봐야 할 매칭과 매칭별 자마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원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일단 매칭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사람도 결혼하기 전에 하다못해 사주 가서 궁합을 그렇죠, 보는데 이 매칭이라는 것 자체도 궁합입니다. 이 사피 휴머와 어떤 모마의 어떤 라인이 맞나 네. 그런 것을 이제 뭐 매칭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주력을 발휘하는 부분, 교배하는 부분, 마필을 구입하는 부분 모든 것에 이게 관여가 되는 부분이 매칭인데 네. 일단 이 샤프 휴머의 미국 내 매칭을 살펴보면은 그 부마인 디스터리드 휴머가 주로 했던 교배 패턴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샤프 휴머가 이 시스마 생활을 했던 윈스타팜에서 제출한 이 리포트에도 거의 뭐 디스터리드 휴머와 교배 패턴과 일맥상통해요. 유일하게 다른 점이 이제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과의 결합입니다. 샤프 휴머 자체가 이미 디스터리드 휴머와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의 종비인마와 결합을 해서 샤프 휴머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미스터 프로스펙트과는 결합이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샤프 휴머가 교배를 할 당시만 해도 이 미스터 프로스펙트가 인브리딩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건체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혈통적인 충돌보다는 마필, 지세가 좀 안 좋게 태어나는 경향이 많아요. 뭐 다리가 돌아간다거나 그런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미스터 프로스펙트 인브리딩을 안 했는데 사피 휴머는 그래도 인브리딩을 해서 태어난 마필이긴 한데 사피 휴머 라인은 그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 중에서 그 인브리딩의 폐해를 막아준다고 하기보다는 최소화시켜주는 라인이 두 개가 있어요. 우드맨과 파피아노입니다. 근데 그 우드맨 라인과의 결합으로 태어난 자마예요. 사피 휴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좀 그런 폐해가 좀 적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미스터 프로스펙트 인브리딩은 요즘은 많이 해요. 이 사피 휴머가 당시 교배를 할 때는 안 했어요. 그 좀 터부시되는 결합인데 요즘은 많이 하는 이유가 스피드를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솔직히 이 마필이 어느 정도 돌아가거나 다리가 약하거나 이런 것이지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얘들은 3세밖에 안 뛰어요. 능력 있는 경주마들은 3세 뛰고 그냥 시스말로 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3세에서 승부를 보려면 스피드가 강화된 게 너무나 유리한데 그래서 요즘은 많이 하는데 이때만 해도 별로 안 했던 이 결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은 결국은 이 샤프 휴머도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과 결합을 하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그 당시 트렌드로 피해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파피아노 라인과 주로 많이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마들 중에서 대표적인 자마가 뭐 퍼니 레이디라든가 It's All in the Family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좀 대표적인 자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미스터 프로스펙터에 대한 매칭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매칭 이야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원님? 발음 힘들죠, 미스터 프로스펙트. 네, 사전에도 안 힘듭니다. 나와요. 사전에도 안 나와요. 네, 저도 그 전에 발음을 한번 들어볼까 했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냥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미스터 프로스펙트의 모마가 골드 디거예요. 네. 골드 디거, 채굴을 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금을 채굴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미스터 프로스펙트는 사전에 없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탐관꾼이에요. 어디 금맥이 있는지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인 애들이 전부 다 금에 관계된 얘기들이 많아요. 자마들 뭐 디스터리드 휴머도 곤웨스트죠. 골드러시로 이제 미국 서부로 이동했을 때 서부 대이동 곤웨스트 그리고 뭐 포리 라이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제일 처음 금 찾아간 애들이 49명이 제일 처음 갔어요. 네. 그 49명. 그러니까 금에 관계된 이름들이 정말 많아요. 이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들은. 네. 한번 웃자고 한 얘기고. 그 외의 라인은 인리얼리티 라인이 있어요. 인리얼리티 라인은 우리나라도 조금은 반개, 조금은 세력이 적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역시 세력이 적어요. 근데 이 인리얼리티 라인 같은 경우는 결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덴지그 라인 외에는 이레타 친화성이 있는 결합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에서 무엇을 하냐면 인리얼리티, 인브리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중복을 많이 시켜요. 인리얼리티 곱하기 인리얼리티 곱하기 인리얼리티 곱하기 이런 식으로 중복을 많이 시키는데 사피 휴머는 이 모계 라인에 인리얼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리얼리티를 중복을 시키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런 교배 패턴을 많이 보여주고 그런 교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자마가 뻔히 써니라고 이런 자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 프로스펙트 인리얼리티는 그냥 무난한 교배 패턴이고, 이제 가장 엑셀런트한 교배 패턴을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AP 인디 시애틀 볼드 룰러 라인입니다. 어차피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은 AP 인디와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 없는 시스 말이에요. AP 인디와의 결합은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숫자, 거의 상상하는 이상의 숫자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그 결합한 자마들이 물론 잘 뜨는 애들도 있고 못 뜨는 애들도 있고 특출한 애들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그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워낙 많이 교배를 해요. 그리고 가장 검증된 신뢰된 교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AP 인디 라인은 워낙 미스터 프로스펙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주 현재 국내에서 이 시스말 생활을 하고 있는 컬러즈 플라잉 같은 경우가 AP 인디 라인이에요. 근데 자마들, 잘 뛴 자마들 보면은 전부 다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이에요. 모마 라인이 전부 다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만 잘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검증이 예전에 끝난 거고, 그 다음 이제 주목할 만한 라인이 다마스커스 라인입니다. 이게 가장 매력적인 라인이에요. 다마스커스도 미국에서 그닥 숫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이 의외로 종빈마로 갔을 때, 모계 라인에 갔을 때 힘을 많이 발휘하는 이 라인 중에 하나인데, 이 라인으로 이제 사라시스라든가, 사라시스는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어요. 안말인데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이 디스터리드 슈머의 그 아빠가 포리나이너예요. 아까 말씀드린 포리나이너인데, 이 포리나이너가 턴투와 결합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자마들을 많이 생산을 했는데, 사피유머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현재 경마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미스터 프로스펙터, 노던 댄서, 이 양 라인 중에서 노던 댄서 라인하고도 많은 교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라인이 스톤버드, 스톤캣 라인입니다. 히어로 오브 오더라든가 이런 좋은 자마들을 많이 생산했고, 그 다음 니진스키 라인이 좀 매칭이 좀 잘 맞는 편이에요. 니진스키 라인도 좀 잘 맞고, 그 다음 의외로 이 바이스 리젠트, 그러니까 데퓨티 미니스터 라인으로 이어지는 라인과도 잘 맞습니다. 이 결합이 그래도 제가 이 좀 인상 깊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데퓨티 미니스터 라인 자체가 경주력이 빨리 사그라드는 라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4세 이후에 뛰는 말필들이 잘 없는 그런 라인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사피 휴머도 4세 이후에 뛰는 말들이 좀 적어요. 그런데 이게 만나면은 그 경주력이 확 사라져야 되는데, 4세 이후에 의외로 이 라인 애들이 이제 4세 이상에서도 경주력을 발휘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떤 혈통적 특징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은 분명 이 자마들의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스 리젠트 라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사피 휴머와 가장 친화성을 보여주는 라인은 역시 AP 인디 라인이다. 그리고 그 다음 가장 매력적인 라인은 다마스커스 라인이다. 그리고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 라인이 이제 스톤캣과 바이스 리젠트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었는데, 사실 매칭 부분이 우리 경마 팬들에게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은 이 부분이 경주마를 생산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마주들에게는 정말 관심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한번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매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이어서 국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샤프 슈머의 자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국내에서는 71두의 마필들이 지금 경주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마필들을 보면요, 가보명운과 고저스 드림 그리고 유로파가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 경주마로 활동하고 있는 마필들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신가요? 샤프 슈머가 사실 작년에 데뷔를 했잖아요. 자마들이 2세를 때 데뷔를 했는데 인상은 그렇게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올해 그 2세 마들이 3세가 되면서 조금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어요. 특히 고저스 드림 같은
경우는 탁월한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고 네. 스피드에 특화된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프 휴머가 좀 스피드에 좀 특화된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물려받은 마필들이 이제 3세 때 본격적으로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 국내 자마들의 성적을 살펴보면 미국과 좀 비슷한 패턴이에요. 2세 후반부터 좀 성적이 나오고 3세 네. 때 엑설런트한 성적을 내주고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4세 때 아직까지 우승마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 전에 이제 외산마들로 많은 이 사피유머 자마들이 들어왔지만 아직 4세 우승마가 없다는 점은 역시 4세 때 조금 약점을 보이지 않을까. 물론 지금 이제 3세 자마들이 내년 4세가 돼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지긴 할 겁니다. 그래서 또 결과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그렇고 자마들의 경주 거리를 보면은 역시 이제 1400 이하, 7폴롱 이하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뭐 1600, 1800 까지 우승을 하는 마필들이 있긴 하지만 극소수라는 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거리적인 특성은 아마 마일러적인 특성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자마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시수말들이 그 자마들을 키워갈 때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니피나 포리스트 캠프는 상관 경주 중에 마일과 더비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뭐 비카는 더비와 장관배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액턴 파크는 장관배를 목표로 한다. 이런 식으로 좀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네. 사피 휴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일 경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 경주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국내에서 경주마로 활동하고 있는 마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샤프슈머의 자마들 중에서 아직 데뷔하기 직전인 우리가 꼭 주목해봐야 될 신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마필들이 올해와 내년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 될 마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1세 신마로는 네. 이 정성목장의 걸리머 자마입니다. 아, 이 걸리머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서 네. 사피 휴머와 결합을 해서 자마들을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애기들이 경주에 뛰었고 경주 성적도 좋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글린트라든가 바브캣짐 이런 마필들이 미국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었고 그리고 이 걸리머 자마들을 쭉 살펴보면은 디스터리드 휴머 그리고 샤프 휴머 애니기브 세르데이 이 라인과 계속 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장에서는 이 라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 그러면서 그 자마들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 걸리머 1세 신마는 자연스럽게 전형제마가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자마로는 하이틴 자마가 있어요. 이 네. 하이틴은 매칭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디스트리드 휴머가 이미 알리다하고 결합으로 스테이크스 우승마를 좀 많이 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매칭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마필이고 그리고 이 하이틴 자체가 상당히 경주력이 좋았던 경주마였습니다. 덩치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틴 자마가 매칭에 문제가 없고 종빈마가 경주마로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덤 위네트 자마가 있습니다. 매덤 위네트는 이미 베스트 가이라는 뭐 특출난 자마를 이미 배출한 전력이 있고 네. 스피드에 특화된 자마들을 많이 배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프 휴머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와 결합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미 종빈마로서 검증이 끝난 자마 이 종빈마이기 때문에 이 매덤 위네트 자마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마 우리가 세 마리를 좀 알아봤습니다. 하이틴 자마와 글리머 자마, 매덤 미네트 자마까지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이 마필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해 보겠고 그리고 좋은 활약 펼치길 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통경마 완전 정보 샤프슈머 편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태성 위원님하고 또 처음 호흡을 맞춰봤는데 어떠셨어요, 위원님? 제가 좋았죠. 저도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또 알찬 혈통방송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윤미 또 해설의 강태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